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PSK 수익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수익 스토리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를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요. 반도체 섹터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밀려주면 비중을 늘리고 더 올라가면 비중을 맞춰갈 구간. 수익이 생깁니다. 수익이 반도체 섹터에서 한 50%가 생기면 비중을 예를 들어 10%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비중이 15%가 되든 13%가 되든 하겠죠. 요 비중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제 보유해가 될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좀 많이 밀려준다 그러면 비중을 한 10%에서 20%까지도 확대를 해봐도 되는 그런 섹터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1년도까지는 이제 업사이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정치를 체크를 해보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의 밸류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부분들하고 바라보는 시각 등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 새끼는 금수저님, 최근에, 좀, 자료를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100%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반도체도 빠르게 튀어주네요. 오늘만 두 종목 100% 도달이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보면요. 내 새끼는 금수저님이 편입했던 구간은 요 구간이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구간에, 이제 편입이 됐어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PSK 홀딩스랑 이제, 분할을 하면서, 이제 따로 빠져나온 기업이죠.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다 쓰는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회원분들 평균 매수가는, 이 18,000원보다 밑에 있을 것 같고요. 대충,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이제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 이제 회원분들 평균 매수가가 될 것 같아요. 아직, 100% 구간이 안 온 분들은, 기다려서, 이제 100% 수익 구간들이 오면, 이제 챙겨가면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SK는 일단 뭐 하는 회사냐를 보면,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이다. 이 PR 스트립 장비가 뭐냐. 반도체 노광 및 애칭 공정 후에, 남은 감광액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이게 뭔지 자세히 알라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만 우리는 보면 되겠죠. 메모리 및 비메모리에 모두 사용되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근데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반도체 생산 캐파가 늘어나면 이 기업은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4차 산업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생산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거의 한 75% 정도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가 우리나라 거의 독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캐파 증설이 나오거나 뭐거나 하면 요 회사의 장비는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PSK 홀딩스에서 전공정 장비 부분만 독립해서 설립이 된 회사고요.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글로벌 1위 기업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글로벌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메모리하고 비메모리하고 요 두 개 다 이제 캐파 증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계속 돼갈 텐데 요 부분에 다 사용이 되는 장비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요런 거 영어로 이렇게 써있는 요런 걸 제품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 요 PR 스프립 장비라는 게 글로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영어로 써놔갖고 요게 뭔지는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제가 가진 스탠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이즈하고 기회윤이 모두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노이즈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노이즈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 이슈로 중국 경기에 이제 단기적으로 1분기에는 타격을 받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나오면 반도체 섹터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한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와준다 그러면 땡큐하고 받아가면 되는 구간인데, 그 포지션들은 이제 나중에 오면 회원분들한테 또 회원방송을 통해서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유튜브로도 이제 뭐 설명을 드리겠죠. 자, 이 기회 요인이 모두 보여진다라는 거죠. 노이즈와 기회 요인이 모두 보여진다. 단기적으로 빠져주면 기회고, 그럼 더 사자는 소리고요. 자, 올라가주면 어때요? 지금 이제 시장 흐름이 좋고 하고 하니까 계속 올라가주면, 자, 전체적으로 비중을 계속 줄여가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우한 폐렴으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멈췄다 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중국 반도체 업체 대부분은 자, 우한에 있다더라. 자,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호재가 되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중국과 기술력 같은 부분을 보면 한 3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 공장이 한번 멈추면 타격이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격차가 벌어지는 구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장기적인 호재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은 자, 반도체하고 자동차 세계 최대 시장이에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소비해주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코로나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제 소비가 둔화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 글로벌 소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 5%든 10%든 영향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자, 실적에 대한 이슈가 노이즈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가격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반도체 수요 위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디램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고 머리를 드는 적 하다가 다시 밀리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있던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뭐 완전히 장기화돼서 뭐 내수가 완전히 많이 죽어버리는 거 아니면은 요런 가능성은 소비가 많이 줄어버리지 않는 이상 요럴 가능성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약한데 요런 부분들이 노이즈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불안감으로 작용이 되면 어떻게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고 하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지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진 비중을 빨리 치워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진 비중을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서 수익이 챙겨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일부 챙겨서 좀 이제 지금 안 좋은 섹터들 그런 쪽에 분산을 해둘 포지션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단기적인 악재로는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호재라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느냐? 자, 조정 좀 받아준다 그러면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 5월쯤 요것보다 미리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조정이 지금부터 계속 움직여준다 그러면 계속 상승 흐름을 타준다 그러면 4, 5월쯤에서 조정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좋은 포지션이 될 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2021년도 보면 굉장히 업황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반도체 쪽은. 그러니까 2019년도에 최악을 보냈고요.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40조 벌다가 이때 뭐 얼마야? 얼마야? 20조? 뭐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가 2020년도에 이제 조금 회복을 한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게 20조. 이게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10조인가 20조인가 아무튼간 이게 회복이 된 다음에 2021년도에는 자, 요 자리를 넘어갈 거냐? 삼성전자가 자, 이 추정치가 요걸 넘어갈 거냐, 요 근방에 갈 거냐, 이것보다 모질랄 거냐, 요런 부분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 이익 추정치들이 많이 달라질 텐데 요런 부분들이 일단 넘어가든지 어쩌든지 간에 올해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에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요럴 때 조정을 받아주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반도체 밸류는 올해 것까지를 이걸 왜 두 번이나 써놨어? 올해 것까지를 거의 반영한 밸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까지 나올 실적을 다 반영한 주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도 거를 반영을 하면 자, 여기서 더 가는 거고 요 부분을 반영을 안 하고 너무 빨리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면 주가가 밀리겠죠. 밀리게 되면 요 실적을 보고 담아가면 되는 거고요.
자, 2020년도 거까지 실적을 반영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버리면 요거는 이제 밸류가 확실히 부담이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진행이 돼준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세워갔던 구간들에는 자, 이익이 이렇게 돌아서는 흐름들이 보여지기 전에, 업황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보여지기 전에 2019년도에 많이 채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도체를 채워갔던 시점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 이 돌아서는 거를 미리 반영해서 움직여 놓은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추정치들이 슬슬 나오면서 업사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숫자를 체크를 해가면서 이제 편입을 고민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조정이 들어온 구간에도 이 숫자를 보면서 이제 밸류 판단을 해서 편입 시점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편안하게 담아갔던 2019년도랑은 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숫자가 안 보여지고 못 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냐 보면, 주가가 못 오른 기업들은 자, 추정치들이 잘 안 보이고 성장 흐름만 보이는 기업들이 좀 못 올라간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자, 팹리스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못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요런 쪽에서 체크를 해봐서 조정이 들어오면 요게 최선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쪽이나 지금 뭐 낸드 쪽이나 요런 쪽에서는 쉽게 조정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가 잡혀있기 때문에 조정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가진 자의 영역이고 신규 편입이 좀 애매한 구간이 될 수 있는데, 요쪽에서는 조정이 나올 때 같이 나오겠죠. 반도체 섹터가 이제 조정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같이 조정이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요런 쪽에서 또 좋은 편입 시점이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스탠스는 그 정도고요. 가진 분들은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갈 시점이 이제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에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지금부터 1년씩 그냥 쫙 뻗어버릴지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은 밸류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 구간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제 고밸류 수준에 올라선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새로 편입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비중을 줄여가야 될 포인트, 지금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밸류 체크를 해서 편입해가는, 이제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 오늘은 PSK 100% 수익 인증, 수익 스토리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